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죠. 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두려움과 공포에서 지금 조금은 괜찮아지겠지. 올해 뭐 말쯤에는 일상이 좀 다시 되돌아오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좀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도 어,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슈들만 놓고 봤을 때는 어, 그렇게 완전히 코로나가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뭐 옛날에 메르스라든지 그런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들의 전염에 관련된 이슈가 됐었던 때처럼 그렇게 잊혀져 가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저 감기 정도 수준으로 그 증상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스럽고요. 아울러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 영국발 변이에 대한 이슈는 이미 좀 노출이 됐던 재료지만 치명률도 높다는 또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연합뉴스의 박대한 기자님에 따르면요. 그래서 지금 뭐 기존 바이러스보다 30% 사망자가 많다. 그죠? 이렇게 좀 상당 부분 좀 우려스러운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뭐 영국발 변이는 그렇다 쳐도 이제 남아공 변이, 여기도 언급이 좀 돼 있죠.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는 불확실하다. 효과가요, 백신이. 근데 지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또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좀 걱정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뭐 의학업계에서는 변이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잡을 수 있지만 변종이 나왔을 때 아예 다른 변종으로 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또다시 재차 창궐을 했을 때가 그게 가장 걱정이고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변종과 변이에는 사실 뭐 백신도 효과가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있지만 변종은 사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이나 다름없거든요.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와의 어떤 싸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을 좀 어느 정도는 하면서 시장을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모든 그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어쨌든 2021년에는 미국에서는 뭐 유동성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는 기대감으로 상당 부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한 이틀 정도였죠. 지난주에 살짝 조정 받았는데 그 조정은 상당히, 그 이틀 조정도 굉장히 좀 와닿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계속 오르다가 이틀 정도 눌리니까 완전히 좀 불안한 느낌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변이와 변종에 대한 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그 좀 어떤 걱정과 두려움은 아직은 좀 덜하지 않나.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리스크를 좀 해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난주였죠. 이제 월요일이 됐네요. 지난주 월요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나요? 이번 주 월요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나요? 18일에 식약처 자문단의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17일에 자문단이 조사를 하고 18일에 이제 뭐랄까요, 이 그 자문단의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분석한 결과 그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전제로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들, 또 양성에서 음성으로 또 그 가는데 걸리는 뭐랄까요, 그 효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걸로 분석이 좀 됐는데 조금은 시장의 기대만큼의 어떤 그 치료의 효과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판단이 돼서 주가는 눌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17일 어쨌든 이슈화가 된다라고 해서 18일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사실은 좀 절었습니다. 주가가 절었는데 또 이슈가 남았죠. 돌아오는 27일에 중앙약심에서, 그죠? 중앙약심이란 것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자문이 또다시 진행이 된다. 27일에 이 레키로나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이 게시가 되고요. 그 진행된 결과는 당일날에 발표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게 27일이다. 또다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반짝 움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에 대한 결과가 시장에서 충족될 만큼의 어떤 수치와 어떤 뭐랄까요, 내용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사실은 꽤 많이 찍어놨죠. 200만 개를 생산했었나요? 아마 그 정도 생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판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이슈가 좀 기대와 이슈가 실제로 주가에도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7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셀트리온이 생산을 이미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200만 주였나요?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만 명분이었나요? 제가 수량이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10만 명분이네요. 10만 명분 생산을 완료했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27일의 또 기대감도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주가에 잠잠하게 그냥 아무 영향을 안 줄지, 아니면 주가에 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할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업종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살짝 요 눌리는 요 구간에서 상당히 좀 코스피로 뭐 아주 많은 종목들이 눌린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별 종목별로는 빠지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요 구간대에서 22평선 깨면서 눌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중소형주나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겁니다. 다행히 좀 올라와서 다시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워낙 세게 갔고, 이제 곧 코스닥의 중소형주에도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반응이나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은 그 개별 종목별로, 그죠?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아직 많이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의 시장의 그 뭐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정도 수준의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그 제약이나 바이오요, 한번 다시 세게 들어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언제나 그렇지만 같은 종목이 계속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랠리가 특정 시작되면 뭐 특정 몇 종목에 쏠릴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다 그러면 뭐 현대차다 예를 들면 그러면 뭐 그렇게 좀 시장의 기대를 아주 많이 받고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된 그런 종목들은 몇 개월씩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짝 상승하면서 가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좀 들어갈지 아직 시작입니다. 2021년.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좀 들어가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잘 판단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다시 이 지난번에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을 다시 찍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눌릴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1000포인트가 다 왔다 코스닥. 다음 주는 전 코스닥이 좀 세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은 많이 조정받았죠.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빗봐도 한 20% 넘을 것 같아요. 그죠? 19% 정도 됩니다. 고점 대비해 가지고 종가 기준이요. 19%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하방 경직성은 29만 원, 30만 원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떠 있는데 한 30만 원 정도에서는 이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빠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대가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거의 한 4개월, 5개월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잠잠하게 가다가 눌렸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요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요. 세게 들어올리기 전에 한번 골파기에서 완전히 눌려버리고 가는 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눌리면서 이 30만 원 정도는 저는 확실히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면서 눌린 것이 아니냐. 실제로 지표로 봐도 과매도권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중앙약심의 힘의 결과 그리고 힘의 시작인 27일 그때 전후로 어떤 뭐 움직임이 저는 뭐 조금은 소폭으로 좀 시작해서 변동성이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급하게 끌어내렸기 때문에 다시 변동성이 좀 강해지면서 뭐 들어올리든 아니면 예상보다 그 기대감보다는 좀 떨어져서 내리든 하는 움직임으로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동을 보면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못마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팔아요. 정말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기관이 들어와서 사는 종목들, 기관이 세게 들어와서 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기관의 거래 대금이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기관 코스닥 사는 거 보면 좀 이렇게 크게 배팅하면서 들어오는 경우 같지는 않아요. 지금 코스피도 보면 기관에 순매수하는 금액이나 종목이나 이런 게 세지가 않습니다. 세지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좀 계속 이렇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죠? 외인과 기관만의 힘으로 좀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작년에 2020년에는 개인들의 엄청난 매수세로 개인들만 사도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 올려줘야만 이 셀트리온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종목들은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매물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에 좀 움직임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깜깜무소식이다. 그게 좀 걸린다. 지금 벌써 이 배당락일 이후에 하루 빼고 순매도예요. 엄청 많이 팔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좀 매동이 조금 걸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개인들만의 힘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이 끌어올려주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27일에 중앙약심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후로 혹시나 기관의 매수와 매도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하시면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볼게요. 제약도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16만원 정도 라인에서 17만원 정도 라인까지 하반 경직성을 유지해 주면서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 과매도권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하락에서 이때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갭으로 눌리는 것도, 만약 27일날의 결과도 안 좋다면, 중앙약심의 결과도 안 좋다면 눌리면서 투심이 더 악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셀트리온, 삼형제, 공이 모두 주의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을 지켜보셔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무시할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어쨌든 27일에 나오는 요 이슈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응으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월화 정도 어떤 식으로 움직임 나오나. 그죠? 이벤트 딱 두고 반짝 이벤트 딱 두고서 그 전날 샀다가 이벤트 날 좋은 뭐 나와서 시초에 빵 뛰고 윗꼬리 달고 눌리거나 갭 띄우고 나서 갭 몇구로 그냥 쭉 빠져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막 그 전전날에 막 계속 오르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작전을 잘 짜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27일 있다면 뭐 27일 날의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때 한번 더 눌린다, 아니면 그때 좀 뛴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움직임을 보시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좀 들고 있다가 이벤트 날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정도 많이 빠졌죠. 벌써 25%나 빠졌으니까.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 구간에서는 셀트리온보다는 저는 좀 제약이 더 움직임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매동도 보면 뭐 외인과 기관이 옥신각신하면서 조금씩 사는 느낌이 좀 들죠. 최근에는 이 부분도 봤을 때 제약이 조금 더 반등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같이 똑같이 이슈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나마 제일 가볍잖아요. 한 번 또 세게 가면 막 멈춤없이 달리는 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조금 시동을 거는 느낌이죠. 이 정도 라인에서 한 13만원 정도는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13만원은 지켜주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이렇게 좀 고점을 딱 만들어 놓고 서서히 이제 다시 들어올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 주체는 연기금도 그렇고, 그죠? 보험의 투신까지 어쨌든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림이다. 외인은 팔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나마 뭐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팔다 하겠죠. 그나마 근데 헬스케어가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슈가 뭐 때문일까도 좀 그러네요. 뭐 조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이슈가,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잠깐 들어왔는지, 그죠? 어떤 이슈인지는 뭐 구독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움직임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에 대한 막 돌파하면서 쭉 끌어올리는 것은 레키로나주라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만, 특정 부분의 한 뭐 반등 정도,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오히려 셀트리온이 그나마 제일 지금 눌려 있고, 제약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움직임을
조금씩 틀어내는 느낌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지금 요 지난주에는 18일에 이렇게 변동성을 강하게 주면서 그 자문위원단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줬죠. 강하게 주면서 흔들렸는데 이제 27일에 중앙약심에 대한 소위 말하는 뭐 검사 진단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눌렸던 이런 움직임에서 틀어 올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전후로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많이 밀었어요. 지금 이 하락은 굉장히 세게 이때부터 시작해도 한 템포 더 민 거거든요. 한 템포 더 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봐도 이게 20%니까요. 기간이 거의 한 1, 2주 만에 완전히 밀어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슈만 있다면 반등이 세게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시면서 지켜보신다면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27일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구독자분들과 함께 계속 살펴보면서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눈하고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운전길 그리고 친구분들 뭐 가족분들 함께 나들이 가시는 길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